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몰상식한 신우와 그 신우를 옹호하기 바빴던 남편 때문이에요. 솔직히 어쨌든 제 아이의 아버지고 고모이니 저도 이렇게 남들한테 욕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도 정도가 있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지금 수도권에서 제법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가게를 시작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의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직장의 영업팀 사원이었지요.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직원 수도 적고 그나마 남편이랑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오며 가며 종종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달까요. 이후로 2년 정도 사귀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프로포즈로 결혼을 약속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시부모님에 관한 상당 부분을 부풀려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던 아버님은 알고 보니 그저 지인의 건물을 관리해 주시며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시다 했는데 알고 보니 마스크팩을 전문으로 포장하는 공장에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아무리 시댁 재산을 탐내서 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선수치듯 저더러 속물이었냐면서 오히려 자기가 속았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냐며 놓치기 싫었다는 헛소리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지금이야 핑계가 어떻건 간에 다 부질없는 변명인 걸 알지만 그때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오죽 내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음 한켠에선 내 친정이라고 크게 별 볼 일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후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일단 결혼 당시 남편도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끌어다가 간신히 방둑한 그나마도 한 칸은 거실이나 다름없는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대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대번에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며 애는 못 봐준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소위 독박 육아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관뒀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남편은 회사 내에서 영업을 못하는 영업사원으로 유명했어요. 오죽하면 인생은 고사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 받아오는데도 스스로 위축이 돼서는 어지간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상사가 바뀌었는데 전에 상사와 달리 남편한테 대놓고 사무실에서 핀잔을 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저더러 너무 괴롭다며 회사만 가면 숨이 막힌다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장애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관뒀는데 힘들다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버티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그렇게 무너지는 대신 바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곳은 남편의 지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였습니다. 아무리 영업에 재능이 없어서 회사를 나오긴 했지만 평생 가져본 직업 또한 영업이었다 보니 다른 길은 시도는커녕 엄두도 안 내는 눈치였거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직장 관두고 술 먹고 폐인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저렇게 버텨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감사하게 생각하랍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다른 집 여자들은 애 키우면서 돈도 벌어오고 하는데 외벌이하느라 당신 아들은 죽어난다고 저에게 눈치까지 주셨지요. 차라리 저한테
지나가는 말이라도 너 참 속상하겠다 한마디 해주셨으면 저도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무렵 친정언니가 카페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정언니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대신하는 존재나 다름이 없었어요. 때로는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친정언니한테 달려가 하소연도 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언니가 이제 애도 좀 크고 했으니까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카페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랍니다. 그렇게 제 용돈이라도 벌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고요. 마침 언니가 하는 카페는 저희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그러니 더욱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사람들 틈에 뒤섞여 저도 일이라는 걸 아니 몸은 고단한데 정신은 오히려 깨어나는 듯했고 기분도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언니의 권유로 저는 틈틈이 빵을 만드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2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자신감도 생겨서 제가 만든 빵이라던가 케이크 등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종종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나쁘지가 않대요. 게다가 인생은 타이밍이라더니 친정언니가 형부 따라 3시간 먼 곳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언니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가게를 남에게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면서 저더러 맡아달라 했습니다. 자매끼리 무슨 권리금이냐면서 그냥 자기가 하듯이 열심히 해서 월세나 밀리지 말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그동안 한 고생이 있는데 싶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원래 보증금에 얼마 더 보태줬는데 남편이 이걸 알고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더러 무슨 네가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아냐?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냐? 준다는 것도 거저 못 받냐? 솔직히 저는 저대로 기술을 익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던 반면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가게도 결국은 영업인데 그걸 잘 못하니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곤 해도 결국 주인과 종업원이니까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몇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관두면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마 관두지도 못하고 거길 꾸역꾸역 다니더라고요. 물론 저야 몇 번이나 남편에게 뭐가 됐든 기술을 배워보라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남편의 성격도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부정적이고 자격지심에 한마디로 쫌생이가 되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의 규모를 키워갈수록 어쩐 일인지 저를 향한 남편의 불만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눈치였지요. 그럴 거면 내 돈을 쓰지나 말지. 언젠가부턴 생활비도 주다 안 주다 그러대요. 그래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2분 중 1분만 계신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에 애한테는 절대로 그 슬픔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고 애만 아니면 차라리 가게에서 먹고 자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부부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그러나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남편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혼만큼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이렇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발단은 신우였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진 이후로 신우는 자기 말로는 저를 생각해서 그랬다지만 툭하면 연락해서 그래도 여자가 참아줘야 하지 않겠냐? 애를 봐서라도 네가 한 번 쪄줘라. 그런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솔직히 매번 너무 듣기 싫었고 마음 같아선 형님이나 그러고 살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그나마 신우네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주 안 보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대충 내내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신우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어요.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는 걸핏하면 애 학교 가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없다면서 저에게 자기를 아르바이트로 써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신우의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도 괜찮냐 하니까
흔쾌히 좋다 하길래 그러면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막상 출근해서는 뭘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말 그대로 시간만 때우다 가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어쨌든 제 사업장인데 그런 신우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지요. 하지만 저를 더 화나게 한 건 신우가 돈통에 손을 대더라고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장이긴 했어도 새벽부터 나가서 빵 굽고 장사하고 마감까지 하다 보니 정산을 못하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1, 2만 원 비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내가 뭘 빼먹었나 보다 생각했지. 설마 신우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고 가게 돈통에 손을 댈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관두면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가족이라서 자기가 말할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증거라고 찾아놓은 것들을 저에게 건네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밑장빼기라고 해야 하나 가끔 나이 많은 손님들은 카운터에서 계산 안 하시고 자리에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건 슬쩍 자기가 챙기기도 하고 빵 2개 팔고 하나 팔았다고 하곤 남은 돈 챙기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1, 2만 원이라고 안일하게 넘겼던 제가 문제였습니다. 떠나는 아르바이트생이 건네준 자료만 치더라도 신우가 가져간 돈은 100만 원 가까이 되었거든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신우도 자기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테니 같은 여자이자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건 지켜주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혹시나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거면 차라리 내가 도와주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할이야기가 있다고 출근 전에 밖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지요. 그렇게 만난 신우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돈통에서 왜 돈을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 이유나 들어보자고요. 그랬는데 신우는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냐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신우 눈앞에 꺼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다 모함이라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미친 X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완강히 부정을 하던지 저도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직원들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카페 내 보안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가게 일에 관심이 많고 성실하던 직원들은 금세 변화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매사 건성건성이던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신우는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는 과정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주머니에 넣는 게 포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신우를 더는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우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저더러 자기 인생을 망쳐놨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어머님 아버님의 막말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누구 하나 미안하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하는 말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누나까지 깔아뭉개냐면서 저더러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고 재수 없답니다. 그리고 신우가 그러는데 어떻게 가족끼리 시급을 12,000원밖에 안 주냐면서 그래도 한 3만 원은 받아야 된다며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가 뭘 할 줄 안다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세배를 받아야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누나는 대학을 나왔다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언제 신우더러 영어를 하라고 했나요? 중국어를 하라고 했나요? 제가 요구한 건 성실하고 착실하고 정직할 것 그거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학을 들먹이며 3만 원이 어쩌고 황당해서 그래서 돈통에 손댔다고 하더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너가 안 챙겨주니 신우가 셀프로 챙겼나 보지 그러는데 와 남매둘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억지 쓰면 좋으냐고 그리고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우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다는 말이 기다리던 바라면서 대신 제가 일군 재산의 반을 내놓으랍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었나 그런 생각에 배신감이 들고 치가 떨리대요.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단순할 줄 아냐고 한번 죽기 살기로 다퉈보자고요. 그리고 당연히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렇다고 무슨 전업주부 마냥 살림을 한 것도 아닌 남편한테 제가 일군 재산의 절반씩이나 갈 리가 없었지요. 오히려 결혼이 파탄나게 된 이유가 남편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상황은 남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신우,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끼린 처벌 못한다는 헛소리를 하길래 하나 못하나 보라고 쏘아붙이곤 보란듯이 했지요 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면서 알고 보니 신우가 심해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던 게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결국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졌고 처음 결혼할 때 어쨌든 남편이 해온 돈이 있었으니 그거 고려해서 4천만 원 내줬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애 아빠이고 애는 자기 아빠한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디 전세라도 구해서 살게는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아주 못 받고 공증까지 받아놨네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훔쳐간 돈 2배를 어디서 마련해와서는 제 앞에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몰래 훔쳐간 돈만 계산해서 받고 다신 제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쪽 남동생하고도 끝났으니까 더는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저더러 독한 X, 못된 X는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도 서슴지 않고 저에게 퍼부으셨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엔 저 하나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죽기 전에라도 부끄러운 줄 아시면 다행이고 못 아시면 그건 그거대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지요.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우리 애가 자라서 엄마인 제가 왜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 희생을 알아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참고 살았던 이유도 그리고 결단을 내린 이유도 모두 너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는 말 그대로 일에 미쳐 살다가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네요.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남편하고 사는 동안 매일같이 웃으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부부싸움도 했고 이게 또 연애 때나 신혼 때랑은 다르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날선 표정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만큼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투고 싸우더라도 원초적인 이유는 남편이나 저나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뭐하나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돈에 있어서는 개념이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정말이지 처음부터 제가 막말로 생난리라도 쳤으면 지금은 좀 달랐을까요? 남편과는 20대의 끝자락에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옆구리 시리다는 겨울에 만나서 약 1년간 즐겁게 연애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거 없이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답니다. 당시 남편은 인쇄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도 200남짓에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비전이랄 게 없었네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사람이 성실하긴 했거든요. 오죽하면 인쇄소 사장님까지 나서서 남편만큼 착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자기가 보장하겠다고 나서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허락받고 남편하고 식을 올렸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해주신 돈이라며 들고 온 4천만 원이 실은 시부모님께 빌린 돈이었다는 걸요. 은행이자보다는 싸게 받겠다 하시면서 빌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고 좀 투덜댔는데 그런 제 반응에 남편이 자존심이라도 상했던 건지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자기가 벌어서 갚을 거니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라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나랑 사는 동안 먹고 쓰는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니까 그건 또 얼렁뚱땅. 그래도 솔직히 식 올리자마자 이혼한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댁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대출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했지요. 친정부모님은 이런 속사정은 모르고 결혼자금으로 1억이나 보태주셨는데 솔직히 결혼 초에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시댁이야 형편이 우리 집만큼 넉넉지 않아서 그렇지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 봐도 집을 받았느니 차를 받았느니 해대니까 저도 그냥 제가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다달이 150씩 갚아보니까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신 건지 점차 뼈저리게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남편이랑 그럭저럭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쉬는 날 친정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서 장인어른한테 점심 얻어먹으러 왔다는 너스레도 떨고 또 저희 남편은 운동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산에 다니시는 걸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요일 아침마다 꾸역꾸역 따라가대요. 그러니 솔직히 미운 구석이 많긴 했어도 또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재작년 가을쯤인가 남편이 일하던 인쇄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이라곤 인쇄소에서 배운 게 전부였다 보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집 가장들처럼 대리라던가 배달이라던가 소위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터 손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대리고 배달이고 요새 속된 말로 돈을 뭐 날로 버는 일이 있기나 한가요? 인쇄소는 그나마 고정된 거래처도 있고 하니까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던 건데 그것도 사장이 몸져 누워버리니 직원 보고 주문 넣어주는 거래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일저일 부딪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랄까 자포자기한 듯한 눈치였달까요. 솔직히 남편 기죽을까봐 제가 터놓고 말은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애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돈 들어가는 일은 지금의 곱절에 곱절로 늘어날 게 뻔한데. 그리고 결국 이 상황을 눈치채신 친정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편더러 당신을 쫓아다니며 일을 한번 배워보겠느냐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20년 넘게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 사무실에서 도배며 뭐며 자빌부터 배우다가 지금은 주로 사무실에서 손님들 의뢰받고 견적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사무실이니 이참에 사위인 제 남편도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도 흔쾌히 좋다 하며 바로 이튿날부터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몇 주 동안 처져 있던 남편의 모습을 보다가 모처럼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특유의 성실성과 착실함으로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는 크고 작은 기술부터 노하우라고 해야 할지 모든 걸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도 같이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남편을 지켜본 결과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자기가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잘났다고 다른 기술자분들이 해놓은 일을 굳이 들여다보고는 아는 척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뚤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면 단선될 것 같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기술자분들 모두 그런 남편의 모습을 귀엽게 봐주셨어요. 좀 배웠다고 까부는 것 좀 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기어오르는 꼴이었으니 결국 기존에 일하시던 기술자분들이 같이 일을 한 해 못 한 해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경력이 1, 2년도 아니고 중에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오래 하신 분도 계셨으니 한마디로 남편이 미움을 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지요. 제가 중재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불러 호되게 한 말씀 하신 눈치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더러 서운해하지 말라며 귀뜸해 주시기를 사업이라는 게 나 하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기분도 헤아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는 법이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 이야기인데 남편도 사회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고 어쨌든 자기가 배우는 입장에서 와이프로서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다 하시겠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별 수 있나요? 친정아버지와의 독대 이후로 남편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행동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앞에선 그래놓고 뒤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던 시기였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서 더 큰 평수의 전세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두 분이 사시는데 굳이 자가를 정리하고 전세로 그것도 큰 평수로 뭐하러 이사를 하시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보태드릴 것도 아니니 별말은 안 하고 그러시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평수가 자그만치 50평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도 아니고 40년 된 아파트라서 전세가가 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었지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었다면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침 당신 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니 너무 잘 되었다면서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의 사돈인 저희 아버지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어머님 아들은 그저 배우며 월급까지 받아가는 중이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또한 굳이 말은 하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얼결에 시부모님이 이사하실 집 견적을 내드리게 되었는데 평수가 평수다 보니 아무리 싸게 먹여도 4천은 거뜬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천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를 상대로 장사를 하려드냐고요. 막말로 제가 어머님 떨어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다 의뢰를 하시라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놓곤 남겨먹네 어쩌네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그러면 다른 곳들도 가보시고 견적도 내보시라 했어요. 직접 비교해보시고 그래도 굳이 저희한테 하셔야겠으면 그때 얘기해달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성격이 특이하신 건지 죽어도 다른 데에다 견적은 안 내보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우한테도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댁 리모델링 좀 다른 곳에다 물어보라고 나는 나대로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도 똑같더군요. 가족이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다 하겠냐며. 그리고 결론은 깎아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반값에 해달라나요. 막말로 반값으로 후려쳐버리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안 된다 저도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까지 나서서 한다는 말이 그럼 자기가 월급을 안 받겠대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이달 월급을 안 받으면 우리 생활비는 뭐로 하냐 하니까. 그러면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면서 오히려 급기야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이고 사무실이고 가릴 것 없이 이 일로 계속 부딪히다 보니 결국 친정아버지도 그렇고 기술자분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지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이사하실 집을 방문하시고는 어차피 전세인데 못하러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오래된 집을 고치려고 하시냐며 일단 도배랑 장판만 해보시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도배랑 장판만 하고 정모하면 샤시 정도만 교체하시라고 그것만으로도 보기에는 훨씬 깔끔해 보일 거라면서요. 그리고 돈은 정말 들어가는 원가만 딱 받겠다 하셨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억지를 쓰지 못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을 통해서 어머님이 보내오신 돈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안내한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내신 견적이 1,0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만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을 보내랍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받겠냐면서요. 아주 결혼할 때부터 뭐든지 계산만 했다 하면 당신들 입맛대로. 저번에 남편이 자기가 월급을 받네 안 받네 헛소리를 하더니 다 어머님하고 얘기한 바가 있구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고 동시에 친정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시더니 그냥 이번엔 그렇게 하고 저더러 다음부턴 시댁하고 일원 한 푼 엮이지 말라 하시대요. 그래서 그 돈 받고 남편 혼자 보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입이 대빨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사돈 양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이달 월급은 못 준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가서 일을 아주 개떡으로 해놓고 왔더라고요. 샤시도 엉망으로 설치하고 도배는 다 뜨고 장판은 울고 어찌나 어머님이 화를 내시던지 불이 나게 찾아가서 저도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한마디로 맙소사대요. 어머님은 집안꼴을 이래놓으면 어떡하냐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물어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동안 참아오신 것도 있고 하여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환불은 무슨 환불이냐. 사부인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따질 거면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라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제 어머님은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앞길 창창한 당신 아들 데려다가 일도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폐인될 뻔한 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저희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저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더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 저더러 끼지 말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어머님 억지를 상대하는 건 저 하나면 족하지 친정아버지까지 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저와 남편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을 뿐 저희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죄송하단 소리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이럴 거면 이혼하네만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래전부터 애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참고 지내는 걸 눈치챘을 테니 제가 이혼하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저도 맞불을 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죽어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막말로 번듯한 친정 있고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애 하나 키우면서 못 살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요. 남편이 저랑 이혼한 이후로도 밖에서는 마치 자기가 저희 아버지랑 일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전문 인테리어 업자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회사 이름을 팔면서 말이에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막말로 일이나 잘했으면 모르지만 일도 개판을 쳐놓은 건지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아버지 사무실까지 쫓아오는 사람들도 여럿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도용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애를 보고 있으면 엄마니까 당연히 미안해요. 가끔은 내가 중간에서 뭔가 놓친 게 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되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참고 살았다면 결국 제가 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싶은걸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빠져나간 이후로 다시 아버지 사무실에는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지 같이 일하던 분들 모두 손발이 잘 맞으니 업무도 잘 돌아가고 덕분에 손님도 늘어나더라니까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더니 막상 이혼하기로 한 이후로 솔직히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는 제 자신을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남은 문제 하루빨리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솔직히 가족 간에 있던 일이라서 저도 웬만하면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말 한마디라도 당신이 지나쳤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속이 문드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무시하신 것도 부족해 제 여동생까지 당신 아랫사람 취급을 하시려 드셨다는 게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지네요. 솔직히 저야 남편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 좋든 싫든 아버님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제가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게 왜 제 여동생한테 짐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30이 넘은 나이에 만나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처음 만난 곳은 회사인데 저는 입사한 지 7년 차의 대리였고 남편은 중고 신입이라고 할까요? 다른 회사에서 4년인가 일하다가 신입으로 지원해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무실에서 제가 제일 친절해 보였다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남편은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저를 찾아 도움을 구했고 저는 원래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남편을 많이 도와주곤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계기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가 부부의 영까지 맺었네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에는 저는 결혼 욕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저 하나 벌어서 먹고 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솔직히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동생이 고3이던 시기에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지. 솔직히 그 사고가 있고 한동안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참으로 야속하다 느껴졌던 게 저희 친정아버지 사고는 여러 방송국 뉴스에서 다뤄졌을 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취재니 뭐니 그런 것도 없었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제가 성인이었으니 딸인 제가 아버지 사건을 챙겼어야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래도 원망스러울 만큼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때 소위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도 더는 못 믿겠다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원래도 빠듯한 살림살이였는데 친정아버지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자매의 생활이 더욱이 빡빡해졌어요. 여동생은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포기하고 요리 쪽으로 방향까지 틀었고요. 이후로 저희 자매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둘 다 어렸을 때 일찍이 친정어머니가 떠나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세상 천지의 핏줄이라곤 저와 여동생 단둘뿐이라 생각하니 서로에게 매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시에 더욱이 외로웠달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나 여동생이나 둘 다 결혼은 자연스레 안 하는 게 낫다.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줄 제 가족을 갖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께선 걸핏하면 제가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 게 무슨 큰 문제라는 듯이 들먹이기 일쑤였습니다. 당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던 날도 이바지 음식은 안 해왔냐면서 저를 무안하게 하셨지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거진 반반으로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집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장만한 상황에서 이바지 음식은 당연히 생략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남편과도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기에 이바지 음식이니 뭐니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티가 나뉘었더니 어째서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실까 야속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솔직히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던 때만 하더라도 나도 시엄마 시아빠라고 부르며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저였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버님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로는 툭하면 영상통화를 걸어오시질 않나,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질 않나,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모유수유 중이라고 하니까 누가 걔 가슴 보자고 전화했냐고 우리 손녀 밥 먹는 거 보려고 한 거라며 막무가내로 저랑 딸을 비추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남편이 그런 아버님 떨어 제정신이시냐며 소리를 질러 상황을 무마시켰지만요. 아무튼 이 밖에도 별말 같지도 않은 에피소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그냥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정말 늦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성질이 나신 건지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대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아버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꼴에 자기가 어머님 아더님 아들이랍시고 제 앞에서 두 분의 편을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버님에 관해서는 평생을 그런 성격으로 살아오신 양반인데 며느리가 말 몇 마디 한다고 고쳐지겠냐면서
저더러 괜히 미움 사지 말고 아버님은 원래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남의 속도 모르고 천하태평한 소리나 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그러다 지난달 초였습니다. 어머님이 욕실에서 넘어지시면서 발목을 크게 다치셨어요. 의사는 어머님이 원래도 비슷한 연배의 분들에 비해 관절이 좋지 않으셨다면서 저더러 이참에 하루 이틀 입원하게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퇴원하시고 집에선 조심히 생활하란 말과 함께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의사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러한 저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이 입원하게 된 날, 아버님은 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마누라도 없이 밥은 어떻게 챙겨 먹냐, 마누라도 없는 집구석에서 나더러 뭘 하란 말이냐, 그래서 손녀나 보러 왔다 그러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평소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하니까 아버님이 오시면 원래는 일하는 와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챙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다 사무실에 있어서 사무실에 꼭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와서 저 대신 저희 딸을 봐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참고로 제 여동생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고 퇴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난감하더라고요. 오신 아버님을 내쫓기도 그렇다고 여동생을 오지 말라고 하고 아버님에게 저희 딸을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여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아버님 식사라던가 그런 건 냉장고에 밑반찬이랑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드시면 된다고 이야기해 놓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애는 자기가 안방에서 보면 되는 거고 자기가 일단 조심하면 사돈어른도 자기를 불편해하실 테니 자기가 상황에 맞게 적당히 대처하겠다며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대요. 그런데 제가 퇴근 후에 들은 이야기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대뜸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여동생은 누굴 닮아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 죽은 안사돈 닮았나? 너랑은 완전히 딴판이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여동생이 말 안 하냐? 걔가 내 밥 차려줬다. 네가 반찬이라고 해놓은 거는 찍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성격이 좋으니 망정이지 옛날에는 음식 못하면 쫓겨나고 그랬어. 아이 참, 아버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을 얼마나 잘한다고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거면 저희 집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아들 자식이 돼서는 지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네 여동생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그건 왜요? 아, 조만간 내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줘봐. 아,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무슨 사돈처녀 연락처를 찾아요. 할 얘기 있으면 전화 이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얼마 안 가 잠이 드셨고 저는 그 틈에 바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다 뭐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이 좀 난처해하는 기색으로 제가 해놓은 음식을 꺼내놨더니 당신은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면서 제 여동생더러 뭐라도 하나 해보라고 하셨다나요. 그리고 여동생은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 집에 재료도 있어서 황태국을 끓여드렸다나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어요.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무작정 여동생에게 화를 내기도 그렇더군요.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은 저도 있었으니 당시 여동생이 느꼈을 당혹감과 곤혹스러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어쨌든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아버님 칠순을 2주 앞둔 날이었어요. 왜인지 아버님이 또다시 제 여동생 연락처를 요구하셨지요. 당연히 드리고 싶지 않았고 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웃으며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대뜸 이번 당신 칠순잔치 때 제 여동생이 왔으면 좋겠답니다. 제 여동생이랑 저랑 합심해서 생일상 한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보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만 저도 모르게 저야 며느리니 그렇다 치지만 제 동생은 왜냐고 따지듯 물었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차피 너나 네 동생이나 챙길 부모도 없는데 내 생일이라도 챙기면 어디가 덧나냐? 그러시는 겁니다. 어쩜 같은 말이라도 한마디 한마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만 골라 하시던지. 그리고 챙길 부모가 왜 없나요? 저희도 제사 지내고
아버지 모신 곳에도 가보고 다 합니다. 단지 아버님 마냥 집에서 술판을 벌리고 그런 짓을 안 한다 뿐이지. 아무튼 어이가 없어서 제 동생한테 그런 거 부탁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 했어요. 아무리 사돈처녀라지만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동생이 언니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억지를 쓰시대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 제사 지낼 때 신우도 오라고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신우한테 제사 음식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킬 거냐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더러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입니다. 애시당초 제가 음식을 잘했으면 좀 좋았겠냐며 너네 친자매는 맞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노망이 나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후로도 몇 분간 아버님과 의미 없는 설전을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칠수는 동네 갈빗집에서 식사나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 솜씨도 없는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은 두 번 다시 못 받아보실 줄 아시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로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아버님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디다 다 날려버리시고 오로지 제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뱉어낸 몇 마디 말만을 문제 삼아 당신이 억울하다며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아버님 성격이 좋지 않은 건 친지지인 가릴 것 없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황당했던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천지 모든 이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남편이란 인간이 저를 감싸주고 방패가 되어주려 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남편과 가정을 꾸렸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평소엔 잘 참다가 이번엔 왜 못 참았냐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걸.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나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다대요. 동생이 언니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부탁도 아니라고요. 솔직히 친정이 없다 보니 서러운 일 서글픈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투정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동생을 붙들고 언니가 힘들어 죽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매번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내일이면 한 번 할 때 잘하고 말자는 심정으로 싫어도 내내 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남편까지 헛소리를 해대는 걸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 바보같이 지냈다는 생각이 들대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더니 그런 말은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지 그게 제 이야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정신이 번뜩 차려졌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진심이냐 물었더니 그렇다대요. 그래서 그러면 더 할 이야기 없다고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나는 아버님의 억지도 억지지만 나 때문에 내 동생까지 무슨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꼴은 못 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자꾸 일을 키운다면서 자기는 이혼 소리 입에 쉽게 담는 사람하고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정리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당황한 듯 하더니 그러면 딸은 자기가 키우겠답니다. 저같이 무책임한 여자한테 못 준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다행히 아버님도 손녀라면 껌뻑 죽지 않으시냐? 이참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다 같이 살면서 공동육아하면 되겠다고 잘 키워달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몇 시간도 안 있다가 아버님 어머님이 또 여지없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더러 미쳤냐고 어디 주접 부릴 데가 없어서 며느리도 모자라 사돈 처녀한테까지 그랬냐고 아주 악다구니를 쓰시대요. 솔직히 아버님한테 매번 기죽어 있던 어머님만 보다가 어머님 목에 핏대 세워지는 거 보고 저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더러 미안하다 하셨어요. 이게 다 당신이 아버님하고 싸우기 싫어서 웬만하면 알았다고 해줬는데 그게 버릇이 들어서 저 모양으로 늙은 모양이라면서요. 그리고는 남편도 저더러 자기가 잘못했답니다. 자기는 그냥 아버님하고 저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자기도 못 이긴 아버님을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이기겠나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한 소리였다나요? 하지만 문제의 장본인인 아버님은 끝끝내 사과는커녕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라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거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이혼은 잠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류한 거라고 말할 때마다 그 소리 좀 하지 말라며 부들부들거리는데요. 저는 아직 마음이 다 풀어진 게 아니라서 보류가 맞거든요. 솔직히 애만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이혼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어쨌든 애가 있으니 제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참아보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